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를 봤냐면 결합의 극성하고 분자의 극성, 오늘 분자의 극성 할 건데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일단 극성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를 얘기해? 부분적으로 전기 뛰는 현상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적으로 전기 뛰는 현상은 뭐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이제 잘 나오는 그 원소들 위주로 보면 플로린, 산소, 질소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지. 요 2번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조금 여유되면 요 3번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러면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하고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공유 전자쌍이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염소 쪽이 약간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약간의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기염소도 차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얘네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를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극성일 때는 0이 아니다. 무극성일 때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럴 때 이 결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결합할 때,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가 뭐 한다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같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좀 많이 생길 때, 이때 이렇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하고 이걸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고 극성 공유결합. 차이가 많이 생기면 아예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 여기 이제 양이온, 여기는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전자가 아예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공유결합에서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온성이 커지는데 그 이온성이 얼마? 50%를 넘어가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차이가 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게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거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분자의 극성 얘기를 볼 건데, 분자의 극성 얘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먼저 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극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앞에서 계속 봤지만 무슨 뜻이라 그랬어? 부분적인 전기를 띠는 거. 부분적으로 전기 띠는 성질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요렇게 있을 때 분자가 요렇게 일부분은 약간의 마이너스, 일부분은 약간의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기 때문에 약간 끌려가기 때문에 분자가 요런 이제 부분적인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요렇게 표현한다. 이게 뭐야?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끌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극성이 된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가 있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때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그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가 극성 분자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한 거니까 얘네 수소끼리 산소끼리 전기음소 차이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극성 결합을 하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또 H2O 물이라든지 NH3 암모니아라든지 HCl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은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 극성 분자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문제야. 다른 원자끼리 극성 공유 결합을 했는데 얘네들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치? 자, 왜 이렇게 되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가 대칭 구조라서 그래. 그게 뭔지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뭐가 있니? 이산화탄소라든지 CH4 메테인이라든지 BF3라든지 등등등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해. 그치?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칭 구조라고 했는데 대칭 구조라는 건 뭐냐? 이런 걸 이제 볼 건데, 예시를 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그치?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산소 두 개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있는 직선형 구조란 말이야. 물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지. 여기에 이제 비공전성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때 누구보다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산소가 뭐를 마이너스, 탄소가 플러스 전기를 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지. 그지? 반대쪽으로도 요렇게 탄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때 요 힘과 요 힘, 이 쌍극자 모멘트가 결국 힘이야, 힘. 공유 전자성을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의 크기가 어때? 같겠지. 같은 산소 탄소 사이니까. 그런데 방향이 어때? 완전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때 힘의 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분자 전체로는 이게 무극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분자 안에는 뭐가 극성 결합이 있지만 얘네 분자 전체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물은 산소 쪽으로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산소 쪽으로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의 전기를 요렇게 띠게 돼. 얘는 합력이 0이 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자가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대칭 구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대칭 구조가 되는 거고, 물이 이제 비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성 공유합을 하지만 무극성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지 대칭 구조가 되는 거. 언제 뭐를 대칭 구조라고 하느냐? 지 예를 들면 두 가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주변 원자가 모두 같아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이 조건들 다 만족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배웠던 애들 중에서 예를 들면 CH4 메테인 아니면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 BF3 C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CN HNO 이 중심 원자가 한 개짜리인 애들 그지? 이런 애들 우리가 봤었는데 자 봐봐 여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지 주변 원자가 모두 같지 그럼 이건 극성이야 아니 극성이래 쏘리 무극성이야 이게 대칭 구조고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지 질소에 여기 한 쌍 있잖아 이거 따지나 마나 이건 무조건 극성이야 알지? 얘도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있지 산소에 이것도 무조건 극성이야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지 주변 원자가 모두 같지 이러면 이건 무극성이야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지 주변 원자가 다 같진 않지 그럼 이거는 극성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고 그지 주변 원자가 같지 그럼 무극성이야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는 없는데 주변 원자가 다르잖아. 그럼 이건 극성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으니까 극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인데 자 누가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 용성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질소 쪽이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고 산소가 전기 용성도가 더 크니까 여기는 이건 무극성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야. 여기도 됐고 여기는 뭐 어디가 질소가 전기 용성도가 질소가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야. 여기도 산소가 더 크지? 산소가 마이너스 전기 띄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때 추가해서 볼 거는 문제에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 요 메테인 이거 분자 전체는 무극성인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띄는 게 아니야. 탄소가 전기 음속에 탄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전기 띄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이 되는 거야. 여기도 뭐가 플로린이 마이너스 붕소가 플러스 전기 띄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이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도 아까 했지만 산소가 마이너스 탄소가 플러스 전기 띄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이 되는 거고. 알겠지? 해서 요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추가해서 지금 위에서 본 애들은 그 중심 원자가 한 개인 경우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C2H6 탄소 2개 수소 요렇게 있다 6개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탄소 3개, 수소 6개 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야. 수소 3개 요렇게 있는 놈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자, 요게 중심 원자야. 비공유 없지. 주변 원자 모두 같지. 얘 무극성이야. 무극성 분자. 얘도 중심 원자가 이거야. 비공유 없지. 주변 원자 모두 같지. 얘도 무극성이야. 오케이? 해서 요런 애들도 있다.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됐어?
그래서 이런 애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둘 건 뭐냐면, 자, CH4 메테인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에 뭐가 염소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뭐가 HCl이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 4개 중에 하나가 요렇게 염소로 바뀔 거야. 염소가 들어와서 이런 반응을 한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염소가 들어오면 또 있던 수소들 중에 또 하나가 염소로 이렇게 바뀔 거야. 또 들어오면 자, 수소가 있고 나머지가 염소로 이렇게 바뀔 거야. 또 염소가 들어오면 또 여기 수소 중에 하나가 또 염소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봐봐. 자, 여기 봐봐.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중심 원자가 모두 같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주변 원자가 모두 같잖아. 얘는 무극성이야. 무극성 문제야. 근데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는데, 주변 원자가 모두 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극성이야. 맞지? 얘도 어떻게 돼? 얘도 극성이야. 주변 원자가 모두 같지 않잖아. 얘도 극성이야. 그런데 요렇게 가면 얘는 어떻게 돼? 다시 주변 원자가 모두 같아졌지. 얘는 다시 무극성이 되는 거야. 됐어? 특히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CCl4. 이게 사용화탄소라는 물질이야. 얘는 무극성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야. 맞지? 알고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이런 이제 극성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성질들을 좀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첫 번째로 볼 거는 자,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자, 여기다. 현상들을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대전체에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 이 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야. 물은 산소에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이때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요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가 왔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 그러면 물 분자의 어느 쪽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이렇게 끌려간다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물 분자의 수소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이게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떨어져. 여기에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요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왜 이렇게 휘어지냐? 여기 내려오던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해. 그래서 물 분자의 어느 쪽, 산소 쪽, 마이너스 전기 띠는 산소 쪽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또 물을 집에서 수도꼭지 살짝 틀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물줄기 어떻게 돼? 이번에도 이쪽으로 휘어져. 이번에는 왜 끌려가느냐? 물 분자의 어느 쪽 회전을 해서 물 분자의 플러스 전기 띠는 수소 쪽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CCl4가 있다. 사용화탄소. 사용화탄소를 살짝 틀어놓으면 사용화탄소가 아까 뭐라 했어? 무극성의 대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전체가 가까이 가져가도 이때는 얘는 끌려가지 않아.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전기를 안 띠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대전체에 끌려가는 성질이 있고, 두 번째, 얘네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돼. 어디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느냐? 전기장 안에서 규칙적 배열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석에서 보면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플러스지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사이에 여기에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그치? 여기에 물 분자가 이렇게 가면 물 분자가 여기서 뭘 하느냐? 얘가 회전을 내 여기서. 그래서 물 분자가 요렇게 배열이 된다고. 마이너스 전기띠는 산소 쪽은 플러스 극을, 수소 쪽은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배열이 돼. 그래서 물 분자들이 요렇게 산소는 다 플러스 극을 향해서 수소는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배열되는 요런 배열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이 있다.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자, 극성 분자는 이거 제목부터 쓰자. 세 번째는 용해성이야, 용해성. 무슨 말이냐면, 극성은 극성끼리 만났을 때 용해가 잘 돼. 용해가 잘 된다는 얘기는 잘 섞인다는 얘기야. 잘 섞인다는 얘기는 층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반면에 극성은 무극성하고는 잘 안 섞여. 용해가 잘 안 돼. 잘 안 섞여. 층이 안 생겨. 층이 안 생겨? 층이 생겨. 세 번째, 그럼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만나면, 무극성 분자끼리 만나면 이때는 용해가 잘 돼. 잘 섞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기본적으로 누구는 극성 분자는, 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물 있지, 물. 물은 자, 물에 잘 녹으면 극성이고 물에 잘 안 녹으면 무극성인 거야. 예를 들어서 기름은 물에 잘 녹지, 잘 안 녹지. 그럼 기름은 무극성인 거야. 설탕은 물에 잘 녹지. 설탕은 극성인 거야. 설탕, 포도당 이런 거는.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뭐를? 전기띠네를 좋아해, 극성은. 그래서 이온성을 만나도 물에 잘 녹아. 오케이? 이온성을 만나도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물은 전기띠네들이랑 잘 섞인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시험관 네 개를 가져다 놓고, 그치? 네 개를 가져다 놓고, 그치? 자, 네 개를 가져다 놓고, 봐봐. 자, 여기는 물을 가져다 놓고, 그치? 자, 여기는 산화탄소를 가져다 놓고, 알지?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염화구리를 집어넣었다. 여기 요렇게 두 군데는. 이 둘 다 뭐야? 이온 결합한 애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군데에는 아이오딘을 집어넣었다. 아이오딘은 뭐야?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이건 무극성 분자야. 됐어?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기가 요렇게 푸른색으로 변해. 이게 왜 푸른색으로 변했느냐? 이게 여기에 뭐가 용해가 됐단 얘기야. 그래서 구리 이온이 있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어. 물에 녹으면. 좀만 참아. 맞지? 자, 반면에 여기는 아이오딘이 안 녹아. 따로 층을 진다고. 여기도 염화칼슘 집어넣으면 세 번째에도 안 녹아. 여기 두 개의 용해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층이 생겼다는 얘기야. 요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이, 뭐야. 어이, 깜짝 놀랐어. 자, 여기는, 자, 여기가 색깔이 변해. 용해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는 아이오딘이 보라색을 띠어.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극성에는 전기 뜬 놈, 이온 결합 같은, 그지? 극성 분자나 전기 뜬 애들이 녹는다. 사이화탄소 같은 무극성에는 무극성인 아이오딘이 녹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실험인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지? 자, 녹는 점, 끓는 점이야.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어. 뭐라고?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이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제일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이온 결정, 오케이?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이렇게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지? 자, 분자 중에서도, 그지? 분자 중에서도 누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 예를 들면 물이 CH4,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 근데 이 얘기할 때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분자량이 비슷할 때. 알지? 예를 들면 물은 분자량이 18이야.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야.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극성인 물이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다. 요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3단원 개념 끝이야.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